선장 전문가 나른혜 씨라고 합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W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오늘 시장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한번 활기차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공명정주입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많이 갖고 왔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른혜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머니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낙폭 과대에 따라 가지고 약간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반등이라고 하는 경우는 본래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반등은 상승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단지 낙폭 과대 반등성이다. 투자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급등할 적에 금일은 지수를 볼 때 추격 매수는 아니다. 그렇지만 종목장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죠. 자, 차트를 좀 볼까요? 현재 종합주가 지수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금일 낙폭 과대. 근데 잘 보세요. 이 추세가 붕괴된 시점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금일이 짝수입니다. 짝수, 홀수되는 시점에서 항상 반등성을 봅니다. 또 병호점을 봅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 맨 밑에 보시면은 이 단기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털어는 시점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투자 심리 자체가 역시 50 이하 3박자가 맞지 않는 상태. 본래 고래선장 주식투자법에서는요, 선행성 지표가 바로 일봉이 5일선 회복을 했느냐, 또 거래가 늘어나고 있느냐, 세 번째 투자 심리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요 세 가지 지표가 바로 선행성 지표라고 합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고 판단될 적에는 반드시 요 단기 지표가 털어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선매수 시점을 잡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일봉 단기는 약간 낙폭과대 조정 반등의 성격이 띄고 있지만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추세가 우하향으로 붕괴돼 가지고요. 이번 주 흐르는 상태. 그래서 저점은 한 2020포인트 정도 가 있고요. 월봉 상태를 볼까요? 이번 달.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추세는 우성향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최대한 저점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기대 심리고요. 일단은 확인이 전까지는 절대 추격 매수는 아니고 확인 매수에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이 코스닥 상태를 보면 역시 낙폭이 약간 좀 가빠릅니다. 이렇게 낙폭이 가빠를 적에는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또 반등이 나타날 적에 낙폭에 따라서 올라갈 적에는 일부 단타, 단기 매매라고 그러죠. 우리가 단타, 분봉 보고. 그렇지만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이 단타, 단기 투자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본래 주식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적에 반드시 매수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 일봉, 주봉, 월봉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요 밑에 단기 지표가 터는 시점, 이렇게 턴하는 시점, 턴하는 시점, 이런 시점을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 추세가 붕괴된 시점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내일이 5일째죠. 그래서 3일째, 5일째, 7일째, 9일째, 11일째, 11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환 신호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아래꼬리 소형선이 나온다든가 그럴 적에 또 하락 지향형이 나온다든가 그럴 적에 그 다음날 반등다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남군터님 말씀해 주시죠. 네. 종합주가지수 지금 뭐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에 따라서 변동폭이 많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결과물은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언제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무리한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 지수에 대한 단기 낙폭 과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단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뭐 대형주 쪽에 지수 상승에 베팅을 걸기보단 테마, 개별주, 중소형 장세는 아직 좀 더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닥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바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뭐 5일선 회복, 뭐 상승 작용 양봉, 뭐 대량 거래 터지면서 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뭐 무역 전쟁 합의가 됐다거나 뭐 해외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인데 이게 반등에서 연소로 좀 더 반등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두는 건 보통 고점과 고점을 이은 박스권 첫 번째 하단선 붕괴됐죠? 그럼 두 번째 하단선이 어느 정도의 진바닥 가능성을 둘 수 있기 때문에 2.5포인트 초반 내지 월봉에서 전저점, 항상 쌍바닥 패턴은 전저점 깨지 말아야 되니까 1980선 정도.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진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개념으로 보지만
거기까지 떨어진다가 아니고 떨어지게 되면 거기를 진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 바닥 나오기 전까지는 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어떤 특징적인 어떤 형태의 수급이라든가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한된 반등에 일단 초점 맞추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 후에 되발락에 대한 여지, 아직 미국, 중국 무역 전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또 보복 관세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6월 말 G20 회의 전까지는 강한 어떤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미중무역 전쟁 언제든지 간에 갑자기 합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가 이제 MACD 쉘터가 음봉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제 중기적인 조정 속에 들었기 때문에 금방 올라가기보단 한 번에 이런 긴 상승의 마디가 난 이유는 요 상승 길이만큼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5월 달 급하게 상승세가 나타난다거나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쉽지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는 무리한 매매 자제, 중소형 테마 장세로만 접근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미중무역 전쟁이 합의가 됐을 때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코스닥이라고 지금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월봉 요 절반을 깨는 순간 하락에 대한 여지, 그래서 절반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절반이 붕괴되면서부터는 항상 경계, 그리고 5개월선 깨지면서부터 역시 코스닥도 전저점까지의 쌍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전략으로서 현 시점에서 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리한 매수가 자제하는 건 좋을 것 같고, 일부 단기적인 낙폭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첫 양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종목 장세 일부는 그래도 가능한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격을 확 벌려놓고 그래야 나중에 다시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좁은 상태에서는 금방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시황 설명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좀 거래량이 늘면서 일단은 아래 윗꼬리 중앙선 일봉이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하락을 지향하는 일봉이 나왔는데 이 일봉이 나온 이유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매우 성공 예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아직 타결을 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계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대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을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지 여부를 중요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3, 4주 내에 어느 정도 이제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시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네님. 네. 자, 우리가 뉴스 호재는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차트를 보면서 방향성을 찾아가는 전략.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조정을 보이는 반면에 그래도 뜨는 종목은 항상 있습니다. 하락장이라 해갖고 전부 다 죽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하락장 속에서도 거래가 잘 되면서 상승으로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항상 바닥의 관점에서 움직입니다. 바닥에서 움직일 때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 현재 대창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죠. 자, 근데 이 바닥에서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첫 번째 5일선을 회복하고 하나, 둘, 셋, 3일째가 단기 매도권이죠. 고래 기법에서는. 자, 5일째는 중기 매도권, 또 중장기는 하단과 상단. 그래서 현재 3일째 시가 이상 고점 매도, 5일선 근접할 때 시가의 반락시 재매수, 주식을 보유한다. 오늘 또 급등하니까 또 상한가 쳤죠. 또 이전 고점에 그냥 저항받죠. 상처도 매도한다. 대기 매물 때는 그냥 안 갑니다. 절대. 그래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그냥 가려고 하면은 항상 시가가 떠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기 짧아요. 근데 시가야 마이너스 나오면서 올라갈 적에는 가격 제한폭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전 고점에서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득 실현하고 고점 매도했다고 하면 다시 5일선 될 때 재매수, 또 종가로 재매수한다 하더라도 또 신기 매수한다 하더라도 1차 매수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5일선, 21선, 61선, 이동평균선 3개 이상이 정별로 들어갈 적에는
우리가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대량 거래가 시현된 것은 항상 이식매물, 대기매물, 손바뀜 현상이 아주 잘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잘 이루어졌다 해갖고 주식이 그냥 막 간다? 그건 아닙니다.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일은 내려가서 보지만 내려와도 괜찮고 올라가도 괜찮고 행보 등락 점진적 상승 패턴,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상단 추세죠. 상단 추세 근접하니까 이번 주 고점에도 이번 주 종가 개념으로 이 가운데 추선이 있죠. 여기가 1,400원대 되네요. 거기가 지선입니다. 또 월봉 상태 장기로 보면 이번 달에 이격률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 일봉의 그 봉 차이가 크게 나타날 때 대양선이 발생될 적에는 항상 지향형, 그러니까 상승의 제동이 걸리는 관점에서 추격 매수는 좋지 않지만 중장기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강남 교수님. 네, 저는 RF세미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 국가라고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1등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는 3분의 1이고 비메모리는 3분의 2.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대한 시장이 중요할 텐데 비메모리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3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비메모리 쪽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공략은 항상 꾸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수혜 기대주라고 볼 수 있는 게 RF세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물 인터넷 시장, 뭐 5 시장, 5G, 스마트폰, 전기차로 인해서 이 ECM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텐데 바로 ECM 음성인식 중요 부분에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이 ECM 칩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게 핵심 부품의 ECM 칩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RF세미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ECM 칩 세계 시장 점유율 60% 1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런 글로벌 기업의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의 위치가 현재 완벽한 정배열, 그러니까 기러기 차트라고 하죠. 바로 뭐 362선, 242선, 122선, 62선, 22선, 5위선, 장기 평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완벽한 정배 상태의 기러기 차트를 갖췄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TK 케미칼 설명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러기 차트. 그리고 나서 큰 시대가 분출되면 상한가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5개월 이평선에 대한 손절가만 잘 잡고 조정시마다 매집하는 관점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은 5개월 선이고 짧게 본다면은 일단은 주봉 차트에서 우리가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면 지금은 5개월 선이지만 급하게 올라가면 이격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중기 5주선, 단기 5위선 기준을 갖고 약세 신호 나올 때까지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이번에 제가 이제 들고 온 종목은요. 오늘은 좀 주봉 3바닥 시원한 종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피델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생산 기업으로 중국 쪽에 이제 좀 인수된 기업이죠. 무엇보다 일단은 작년도 실적이 급증했다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했다는 부분이 또 장점인 종목이죠. 일단 최대 주주가 1,690원대 부분, 그리고 작년도에 대표이사가 1,900원대에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추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봉 2018년도 10월 달에 외바닥, 그리고 12월 달에 작년도 쌍바닥, 그리고 2019년도 4월 달에 3바닥을 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하단 추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지지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라인 때는 1,800원대 부분이 중요한 지지권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이전 고점 부분 주봉상 2,200원대 초반대를 단기, 중기 저항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권, 지지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 20개월 이평선 이번 달부터 첫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위에 60개월 이평선 부근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00원대 초반대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나리네님. 네. 자, 저는 파워넷을 볼까요? IG비전, 머큐리 인수 이후에 현재 5G에 관한 이 테마가 아주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선도 기업으로 부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파워넷 같은 경우 보면은 바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탈출한다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 일봉에서 보시면요. 이전 저점 대비 하나, 둘, 셋, 우상향.
쓰리 바닥을 형성하고 또 우상의 쓰리 바닥 형성한 건 좋지만 이 대기 매물대를 돌파하는데 금일 음선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대음선, 이거는 기간 조정, 그러니까 행보 등락형이라고 그래요. 이럴 적에 양선이라고 하면은 이전 고점 대기 매물 소화를 잘 해주고 선박계 형성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음선에서는 아직 좀 더 덜 이루어졌다. 그래서 현재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으로 1, 2, 3 바닥을 현한 상태 대기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럴 적에 급등세가 나타날 때 쫓아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단지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이번 달까지 적산병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5일선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중장기라 하더라도 항상 일봉에서입니다. 이 추세를 근접하거나 돌파할 적에는 항상 단기 매매를 병행해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냥 바로 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할 적에 6,000원 이상, 6,600원 매도를 했다고 하면 다시 금일 음선이라고 하면 그 다음날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5,000원 기준 5,500원 이하가 적정 선매수권에 들어갑니다. 자, 강남 선생님. 네.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강하게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급이 어느 정도 서서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좋아짐에 따라서 일단 반등이 나고 있는데 무역 전쟁의 합의가 일단 단기적으로 바로 지금 합의가 되기에 쉽지 않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합의가 갑자기 될 수도 있겠죠. 뭔가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서 하지만 일단 무역 전쟁 합의 가능성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 초호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급하게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죠. 아무래도 자기 입장은 유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전쟁에 대한 수혜주를 한번 봤을 때 대두 가격에 대한 하락,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사이익 관련주 샘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최근 샘표, 사조회표 이런 것들이 강세를 띄었죠. 그 다음 종목이 중국의 입장에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히토류죠. 전 세계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 히토류 관련주의 유니온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주다 보니까 지금 무역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하면서 절대 질 수 없다 이런 발언까지 났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큰 카드 두 가지가 있죠. 히토류 가지고서 일본을 한번 압박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국채 박악인데 지금 뭐 국채 박악 관련주는 뭐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히토류 쪽 관련주의 유니온 쪽을 일단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월봉 차트가 요 5,000원이죠. 이 전 음봉에 여기 5,0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매물대가 돌파되면서 탄력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대량 거래가 최근 9년간 최고로 터진 건 바로 2018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일단 장기적으로 이미 뚫리고 장대 항목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뚫리게 된다면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5,000원 돌파 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 선취매성의 관점에서는 5인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매매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 거래가 감소 형태일 때는 살짝의 조정, 안착하는 과정에 눌림목 좋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가 어느 순간 갑자기 된다면 그때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 갖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이번에는 제가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서요. 굉장히 핫한 또 이제 테마인데요. 이 비덴트를 좀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이 비덴트 같은 경우 오늘 좀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요. 일봉 차트를 또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덴트 같은 경우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대량 거래가 시현됐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죠. 일단 이 종목 장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비트코인 이제 테마주들 중에서도요. 무엇보다 이제 부채 비율이 낮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단기는 이제 100일선을 돌파한 만큼 100일선 부근 또 지지권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2019년도 4월 달에 대량 거래 시현됐던 그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좀 밀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7,700원대 또 저항권 돌파 여부가 향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제가 아까 주봉 3바닥 종목들을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이 종목도 피델릭스랑 마찬가지로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주 5주선 이주 회복과 함께 2019년도 2월 달에 외바닥 그리고 4월 달에 쌍바닥 그리고 지금 3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 하단 추세 부근이 중요한 지지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00원대 부근을 6,200원대 부근이 되겠네요. 중요한 중기 지지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00원대가 저항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부터 이제 5개월 이평선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장기 바닥 탈출 시도 국면으로 일단은 여러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수혜주 중에서도 일단 바닥 탈출 시도 관점에서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테마 그런데 여러 좀 변수는 있죠. 항상 뉴스에 따라서 그리고 변수에 따라서 휘둘릴 수 있는 종목들은 초보자분들은 철저하게 어느 정도 장중에 흐름을 봐가면서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비덴트 같은 경우 일봉 차트를 보면서 100일선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이전 고점 7,700원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저 위에 8,400원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8,400원대 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종목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기관 쪽에서 오늘 10,000주 정도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고요. 기타 법인 쪽에서는 대량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기간 물량은 크지는 않지만 기간 수급 동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올라갈 때 수급의 질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만큼 기타 법인 쪽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혹은 외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패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상승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수급의 질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개인들의 대량 매수 들어오면서 신용 물량이 잔뜩 들어오는 기업들은 조금 더 경계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변성 종목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반락할 때 저가 매수를 항상 노리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덴트뿐만이 아니고요. SCI 평가 정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테마주,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시간은 다니까 전반적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아마 내일 올라가게 되면 3일째 반등이기 때문에 좀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목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네님. 네. 자, 내일은 제가 머니투데이 검색창에서 MGNW 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아침 8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별 자세하게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장중 공개 방송 나린 대표님께서 내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항상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을 항상 하고요. 또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에 또 공개 방송하기 때문에 검색창에다가 MTMW 검색하셔갖고 무료 방송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래사냥 주식투자법 바로 이제 돈 버는 시점 매매방법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오프라인 강연하겠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여의도 본사 SK증권에서 또 오프라인 강연을 갔기 때문에 많이 오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 버는 매매 전략, 이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정원님. 네, 무엇보다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항상 정치적인 우려감, 지정학적 우려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위기다라고 볼 수 없죠. 항상 부채 위기, 유동성 위기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저로의 또 매수 기회 노린다라고 하면 이번이 역시 5월 달이 저로의 매수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리님. 네. 절대 올라갈 적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성투자 빌어드립니다. 자,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